네, 이 글은 책에 들어가는 서문이 아니라 편집자의 글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송도국제도서관에서 했던 거 하루회기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쓰신 원고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쓴 글이라서 뭐 길진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해볼게요. 편집자의 글. 사람이 평생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지수와 개수를 따지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회고하며 점검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 안에는 희로애락도 있고 감사와 원망, 그리고 반성, 후회, 용서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모두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아닐까요? 대립과 반목, 질시와 비난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공동체 파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회로 가는 길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 모두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모 기관에서 진행한 자서전 쓰기 강좌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자서전 쓰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뀌면 결국 세상이 바뀐다는 취지로 지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자서전을 쓴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선한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강생들이 우스갯소리로 민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말한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심리 치유와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와 화해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는 송도국제도서관에서 삶의 등불 나의 이야기 자서전 쓰기 강좌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제가 가졌던 신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었고 책이라는 훌륭한 결과물까지 내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을 편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고 감동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을. 각자 자신의 자리와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십시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자서전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진행하며 대중화시키려 했던 저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이번 강좌를 통해 새로운 분들과 만나게 되어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엔 본인의 정식 자서전이 아닌 합본 형태의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그쳤지만 미래 언젠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훌륭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인문학을 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가 인문학입니다. 인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송도국제도서관에 왔을 때 받은 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널찍하고 세련된 건물에다 모두에게 개방된 열람석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이 강좌의 제목처럼 송도국제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등불의 역할을 해서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 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쳤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마지막 날 그 기념식 하는 날, 뭐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 책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념회는 아니고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에
이걸 또 읽어드렸어요. 그때 이제 시간 안배가 잘 안 돼서 제가 원래 읽을 차례가 아니었는데 시간 떼어놓으라고 이걸 또 읽었어요. 근데 거기 조갑재 선생님도 오셨고 그분이 1회기 때 처음에 2시간 정도 특강을 하셨어요. 제가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순서로 이제 1회기, 2회기에서 8회기까지 쭉 갔으니까 총 9회기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분이 워낙 인지도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또 그분을 보겠다고 나중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분도 오시라 그래갖고 같이 기념회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8회기였잖아요. 8회기. 제가 강의한 것만 딱 8번인데 근데 400페이지 정도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많았대요. 네, 사람이 많았어요. 강남도서관에서는 23회기를 했는데 380페이지짜리 2권 나왔잖아요. 근데 11명에서 22명이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31명이에요. 인원수로 따지면 글 낸 사람들 명단이 이제 31명이고 그분들의 글이 400페이지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직업군도 다는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언뜻 얘기하다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꽤 있었고 거기 오신 분들이 또 도서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2권을 읽는데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권. 그러니까 52주니까 1년이면 100권을 넘게 읽는 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글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 강좌 진행하면서 저로서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강당처럼 돼 있는데 극장식으로 돼 있어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계단식으로 의자가 놓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널찍하고 이제 평평한 데서만 강의하다가 이렇게 경사진 데서 강의하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결과물도 엄청나게 빨리 나와서 사설을 대하기가 미안하지가 않았어요.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사설한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요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카톡방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 기간 내에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예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수강생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처음에 한 50명 정도 1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한 40명, 30명, 35명 정도가 꾸준히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더 줄어들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죠. 근데 끝까지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